자요, 여러분요, 합의해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해제. 자, 합의해제요. 45번, 46번, 그 다음에 47번 약정해제 이렇게 돼 있죠? 자,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해제는 먼저 뭐가 있냐면, 먼저 크게 보는 거예요. 먼저 합의해제가 있고요. 합의해제. 그 다음에 여기요, 약정해제권이 있고요. 약정해제권. 그 다음에 여기요, 법정해제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정해제권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것이죠. 알겠죠? 합의해제하고 약정해제하고 이렇게. 그래서 합의해제를 뭘 한다? 합의해제를 이것을 해제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해제계약 이렇게요. 그런데 이 합의하고 약정하고 법정해제 이 세 가지는요. 먼저 첫 번째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두 번째요. 제3자의 권리가 보호가 돼. 제3자의 권리가 보호 이렇게.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합의라고 하는 것은 약정하고 두 가지는요. 그것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그 채무 불이행이니까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면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합의나 약정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 물론 합의로 당사자 합의로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은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는 해제권이잖아요. 이 해제권은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고 해지를 하게 되면 여기서 뭘 한다? 원상회복 의무를 하죠. 이 원상회복 의무에서 뭐가 있냐면 받은 것이 금전, 받은 것이 금전이죠. 금전이면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돼요. 받은 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런데요, 합의해제, 해제계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합의해제하면 이것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원상회복을 해.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알겠죠? 다른 데에서요, 모의고사에 있어요. 합의로 해지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이렇게 지문이 나와가지고요. 그건 안 돼, 말이. 왜냐하면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하든지 원상회복을 하든지 해야죠. 여러분 봐, 계약이 무효가 됐잖아요. 그럼 받은 거 다 돌려줘야죠, 당연히. 그런데 뭐냐면 이 원상회복 의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것만 없다 이 말이죠. 원상회복 의무는 있는데. 알겠죠? 우리가 원상회복은 원물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과실도 반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원물이 만약에 금전일 때는 다른 해지에서는 이자까지도 가산하는데 여기는 이자는 가산한다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원상회복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법정이죠. 법정은 뭐다? 법정은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채무불이행. 알겠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로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 봐 여기 이게 계약이라고 했죠. 그럼 계약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럼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죠? 명시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묵시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합의해제니까 합의해제니까 해지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부활시킬 수 있어 없어? 있죠. 여기는 계약이고 계약. 여기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이것은 단독행위잖아요. 이러면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한 개이고 계약은 두 개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죠? 우리가 이건 단독이고 여기는 계약이잖아요. 또 우리가 의사표시가 두 개 있을 때하고 의사표시가 하나 있을 때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계약에 관한 것, 단독행위에 관한 것은 합의해제에는 적용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합의해제를 이해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이걸 하나 안 해야 돼. 우리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 그 다음에 을한테요, 3월 1일 날 등기를 했어. 등기가 되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 소유자, 이렇게.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요, 4월 1일 날 계약을 해제를 해, 해제하게 되면 어때요?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러면요,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소유권이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돼. 그래서 소유권이 복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돼. 소유자. 갑이 소유자. 그러면 을 앞으로 뭐가 돼 있다? 등기인데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이 등기는 뭘 한다? 말소를 해야 돼. 이 말소하는 것을 뭘 한다? 해조로 인한 말소를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누가 말소한다? 갑. 갑은 소유권에 대해서 말소를 하죠. 이것을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하고, 이것은 소유권으로 말소하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죠. 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은요. 이것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처음부터 4월 1일 날 해지했는데 2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무효가 되니까 2월 1일부터 해지할 때까지 4월 1일까지 서로 주고받은 것은 다 돌려줘야 되겠죠. 그것을 원상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제는 합의 해제든 약정 해제든 또는 약정 해제는 보통 약정한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아무튼 법정 해제는 관계없이 일단 해제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받은 것은 다 원상회복으로 돌려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먼저 여러분요, 합의 해제하고 약정 해제는 뭐죠? 합의하고 약정은 약간 달라.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합의는 두 사람이요, 우리 계약을 이거 계약 그만두고 싶은데 이렇게 청약을 하죠. 그럼 을이 뭐라고 한다? 알았어요. 그럼 나도 그러면 어차피 당신 정 그러면 나도 찌쭈하니까 우리 해제합시다 이렇게 승낙을 해서 한 게 합의 해제고, 약정 해제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미리서요, 여러분요, 이렇게 하죠. 우리가 자꾸 지금 어디 서울로 이사 갈 것 같은데 자꾸 집이 안 빠져서 저쪽에서 계속 산다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만약에 저쪽 집이 빠지면 내가 이사 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1년은 등록을 했다가 내가 그러면 그때 되면 몇 개월만 못 다니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은 해약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고 나고 미래서 약속이 돼 있죠 이미. 그런데 정말로요, 그쪽 집이 안 빠질 것 같은데 빠져가지고 이사를 가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나 이사 가게 됐다고 나머지 거 환불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미리서 약속을 했죠. 미리서 그것을 약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정. 알겠죠? 그 다음에 약정이고, 그래서 약정 해제권을 뭐란다? 해제권을 유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약정 해제권이 뭐죠? 계약금 계약이죠. 그럼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계약금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이것을 약정 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걸 보시고요. 한번 보죠. 자, 합의 해제요. 45번요. 자, 1번 계약을 합의 해지. 해지법 해지. 합의죠. 해지고 뭐가 안 붙어? 합의죠.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청약, 승낙, 그 다음에 합치가 있어야 돼요. 합치. 자, 그 다음에 2번요. 계약이 합의에 의해서 해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줄과 채무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채무불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번 계약의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공통이에요. 공통.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4번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합의 해제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5번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권. 맞죠? 원상회복 청권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의 청권 줄고 소유권에 의한 물권의 청권. 이러면요,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죠? 그래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46번은요.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줄고 변경을 가하여 승낙. 상대방이 변경해서 승낙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청약은 효력을 받는다? 잃는다 이렇게.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명시적. 두 번째 묵시적. 그래서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틀렸죠? 명시적, 묵시적으로 다 인정이 된다. 왜? 의사 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3번 합의 해제의 소급표는 해제 전
해제 전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해제 전 줄고 해제 전은요 선의 악이 불문하고 보호돼 제3자는. 그래서 해제 전에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제3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4번 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 합의 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줄고 부활시킨다. 부활. 합의 해제한 후 줄고 바로 밑에 부활시키는 약정 유효이다.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유효이다 이렇게. 4번 합의 해지로 인하여 합의 이런 봐봐. 해제하고 해지하고 달라. 합의 해지죠. 해지 줄고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특약이 없더라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 틀렸어. 알겠죠? 이자를 가산한다 틀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이게 틀린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봐봐. 우리가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여기요 5월 1일이죠. 5월 1일 해지를 하고요. 여기요 5월 1일 해제를 하잖아요. 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해지하고 해제를 보면 해제는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해지는요 오늘부터 무효가 돼요. 이것을 장래 무효라고 얘기해요. 이걸 해지라고 하고 이것을 처음부터 무효를 소금 무효라고 그래. 해제를. 그러니까 해제하고 해지는 전혀 다른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해제하고 해지가 전혀 다른 말이기 때문에 장래 무효이고 여기 소급해서 무효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서요? 해지는 그러면 여기까지 유효이다 무효이다? 여기까지 유효이다 무효이다? 여기까지는 유효이죠. 그러니까 유효니까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하지 않죠. 반환하지 않으니까 반환할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하는 말이 해지에서는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유효니까. 그런데 해제는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니까 반환 의무가 있어 없어? 반환 의무가 있죠? 반환 의무가 있는데 반환할 때 모두 같이 반환한다. 이자까지도 반환한다 이 말이고 여기는 반환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자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해지하고 해제의 차이점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해지하고 해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해지 그래서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OX, X 이렇게 가산할 필요가 없다. 정답 몇 번이죠? 1번 이렇게 1번이 정답이죠. 1번 알겠죠? 자 47번 한번 봐봐요. 약정해제죠. 우리 약정해제를 뭐다? 거기다가 해제권 유보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이퀄 계약금 계약이죠. 자 1번은요.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 사실이 발생할 때는 최고한 후 해제권을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 사실이 발생했다. 아까 얘기했죠? 이사를 가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최고한 후 해제권 행사 틀렸죠. 최고 없이 해제를 해. 약정 해제는. 2번 해제권은 법정 해제, 약정 해제가 있고요. 옆줄 긋고 취소권은 법정 취소만 있다. 취소는 딱 법에 정해져 있어. 그걸 법정 취소라고 그래. 그런데 해제는 약정 해제도 있죠. 취소는 법정 취소만 있다. 차이가 있죠. 3번 약정 해제권의 행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의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 또 있죠. 약정 해제권 줄고 우리가 합의 해제와 약정 해제는 맨 끝에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법정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약정 해제권의 위반은 법정 해제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요, 우리가 약정 해제, 법정 해제 있잖아요. 아무리 약정 해제사, 즉 계약금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계약금 지급했죠? 그러면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건물이 멸실돼 버렸어. 건물이 멸실됐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건물이 없잖아요. 그럼 이행불능이죠. 그러면 바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약정 해제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정 해제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은 약정 해제권이 있어도 법정 해제 사유에 해당하면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의 매수인도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약정 해제 이렇게 우리가 약정 해제는 뭐 없이 최고 없이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러면요 지금 5번에 같은 경우 중도금을 지급했다고 돼 있죠. 우리가 보통 중도금을 지급하면은 채무 불이행을 먼저 계약금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줄거봐. 중도금을 지급 줄거봐. 중도금을 지급이죠. 써 거기다가 계약금으로 해제 X죠. 계약금으로는 해제가 안 되지만 약정 해제권은요 다른 사유를 유보한 것이죠. 그래서 약정 해제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제도 이제 다른 데서 저 상담이 들어가지고요 계약서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담보대출로 잔금 지급에 가름한다 이렇게 써놨. 담보대출로. 그런데 이제 매수인이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건물이 거의 한 5억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매수인 이름으로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그 건물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겠대요. 은행에서. 매수인 말이 가면 그래.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겠다. 난 그건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 5억짜리 건물인데 왜 대출이 안 나오냐. 그러면 신용이 안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신용이 되고 담보가 있는데 왜 대출이 안 나오냐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담보대출로 가름한다고 했는데 그때의 담보대출은 뭐냐.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담보 그걸 받아서 잔금으로 치른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는 집이죠. 매매 목적물 그 살 집 있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단 말인지 자기는 그 집을 있죠. 그 사는 집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담보대출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 그랬더니요 말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길래 그러면 말하기 싫으면 중개업자하고 알았죠? 매도인하고 같이 매도인과 매도인 중개업자 매수인 자기 매수인 그다음에 중개업자 있죠? 그럼 넷이 만나서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의사표시 해석을 해보면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이때 담보는 어떤 담보를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발생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보면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는 못하지만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대출을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요 대출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아니죠. 중도금 일부러 지급했는데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매 목적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했는데 매매 목적물이 대출이 안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계약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장난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우리가 이제 법정 해제를 지금부터 봐요. 법정 해제를 보면은 먼저 우리가요 뭐를 먼저 보느냐. 법정 해제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해제권의 원인을 먼저 한번 보죠. 먼저 봐봐. 채무불이행이 있어. 채무불이행이 있죠. 채무불이행이 있어요. 그럼 뭐냐? 하나는 이행지체예요. 이행지체. 그 다음에 여기가 채권자 지체예요. 사실 이 채권자 지체는 그건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권자가 지체했다면 채권자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은 위험부담의 문제이지 채무불이행의 문제는 아닌데 어떤 학자들은 채무불이행으로 보자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불완전이행이요. 말을 잘 봐봐. 불완전이행이란 말은 뭐예요? 이행을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 노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불완전하게 했다는 거지. 이러면 우리가요 이삿짐 했어요. 이삿짐 배송해 달라고 했더니 이삿짐이 다 왔어. 근데 일부가 파손이 됐어. 알았죠? 오긴 왔는데 일부가 문제가 있죠. 그걸 불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이행불능. 여러분 이행불능이 뭐죠?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행거절. 이행거절은 뭐죠? 내가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겠다. 나 이 계약 당신하고 더 이상 이 계약을 지킬 수 없다. 보통 이러면 어떤 때 보면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있어. 와가지고 계약하고 나서 말도 안 되는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약 안 할 거라고. 알겠죠? 그런 사람들은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부동산에 보면 상상 초월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요즘은 다 부동산 사무소 같은 데 보면 다 CCTV 다 설치하고 거의 되면 음성 녹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거 보면 다 자동 녹음되도록 기능을 해가지고 거의 뭐 중개업자들은 다 녹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왜? 항상 엉뚱한 소리 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정 해적권이 있죠. 약정 해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정기 행위가 있고 약정 해적권 방금 얘기했죠. 약정 해적. 여기가 정기행위요. 정기행위는 그때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결혼식 부케는 결혼식 날 필요한 거잖아요.
결혼식이 끝나고 부케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다? 정경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겠다? 사정 변경의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이 있고요. 또 뭐냐면 여기요. 불완전 이행. 여기는 불완전 이행인데, 불완전 이행인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고, 여기는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 가능한 경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것이 약간 파손이 됐다. 의자가 만약에요. 20-30cm에서 의자가 하나가 약간 파손이 됐다. 그러면 수선하면 돼, 안 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미술품의 운송을 맡겼는데요. 미술품이 왔는데 보니까 미술품의 일부가요 손상이 됐어. 그러면서 뭐 복구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이행 불능으로 볼 수도 있고, 복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뭐죠? 불완전 이행인데 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냐면 여기 실권약관이라고 해가지고 실권약관 여기 중도금하고요. 잔금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냐? 정지조건부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이렇게. 해제의 의사표시 이렇게.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일단 이런 것들이 채무불행인데요. 우리가 말할 때 채무불행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행지체예요. 그럼 이행지체가 뭐죠? 뭐뭐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고 있어.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고 있어. 갑이요, 자기 건물을 중도금 지급하기 전까지 자기 집에 있는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기로 했는데 아직 말소가 안 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다 뭘 한다? 이행지체. 그래서 이행지체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뭐뭐뭐 하지 않고 있다, 뭐뭐뭐 안 되고 있다. 이걸 이행지체. 이행불능은요, 완전히 건물이 멸실됐다. 알죠? 다른 데 수용이 돼버렸다. 그러면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했고요. 이행 거절은 미리 써용, 나는 절대로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요, 중도금을 제거하려고 했더니 계좌가 폐쇄가 된 거예요. 알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것을 뭐라 한다? 이행 거절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 이행 거절의 의사를 여기서 뭐 할 수 있냐? 철회할 수 있어. 철회.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한 파트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를 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를 해요. 채고. 그래서 이 채고인데, 채고는 의사의 통지이죠. 의채고죠. 의사의 통지. 이때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상당한 기간보다 짧게 해도 되고요. 짧게 해도 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기간에 정하지 않아도 되고, 채고는 채고로서 효력이 있어.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하는데, 상당한 기간보다 작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고해도 채고로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 과다채고 있죠? 과다채고 또는 과대채고라고 그래요. 과다채고, 과대채고는 이것은 채고가 아니에요. 이건 채고가 아니니까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가 없어. 알겠죠? 해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원래 100만 원인데요. 18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만 원 주면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다? 해제를, 그건 채고가 아니고 해제를 못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달랬죠? 동일성이 상실했죠? 상당 기간 채고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채고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아. 그때 그러면 이행하자면 이제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이 이제 발생해.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발생해. 이제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그러면 이건 해제권이죠. 해제권을 말한다? 똑같아. 뭐다? 형성권이고, 형성권이니까 양도 상속 가등기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제권은 반드시 행사해야 돼요.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행사하지 않고 그래서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고. 그럼 일방적 의사표시란 말이 뭐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말이 뭐냐? 여기요. 우리가 이제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그럼 우리가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줬어. 계약금을 1000만 원. 그러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해제하죠. 해제가 바로 형성권이라고. 형성권은 일방적이라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는 거라고. 됐죠? 그런데 내가요, 계약금의 1000만 원의 2배, 배액을 제공하고 해제한다고 해서 해제한다고? 해제하는데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아. 수령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공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공탁할 필요가 있어, 없어? 공탁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죠. 공탁할 필요가 없죠? 왜 공탁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요, 상대방 계약했는데 중도금이 되기 전까지 계약금 받은 거 2배를 주고 해제를 하죠. 해제하면 상대방이요, 자기는 이거 해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계약 너무 좋아서 끝까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받은 돈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했어. 그럼 어떻게 돼? 배액을 정하고 해지했죠? 그러면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사를 표시하면 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공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왜? 해지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의사 표시를 해야 돼. 의사 표시. 뭘로 해야 돼? 말로 해야 돼. 그래서 말로 해야 되니까 갑이요, 을에게 최고를 해. 아,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최고해.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최고해. 해제할 거예요? 말 거예요? 최고해. 알겠죠? 이렇게 최고를 했잖아요. 최고를 했는데 을이요, 아무 말이 없어. 을이 아무 말이 없어. 최고를 했는데 아무 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뭐가 된다? 해제권은 뭐가 된다? 소멸해. 그래서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해제권은 소멸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은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해제권이 발생했죠? 이렇게 발생하면 여기서 뭘 한다? 여기서 발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 여기서 해제의 의사표시 이렇게. 됐죠? 그러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세 사람이 있고 여기가 A하고 B하고 두 사람이 공동 매수인, 공동 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가 한번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하면 계약은 해제가 돼야 돼요? 되도록이면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래서요, 우리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게 좋아요? 해제권은 없어지는 게 좋아요? 해제권은 소멸하는 게 좋은 것이고 행사하는 것은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해제는 못하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해제하려면 이 사람들이 중도금을 지금 안 주고 있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갑을병이 해제를 해야 되겠죠. 해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 전원한테 해제를 해야 돼. 전원한테. 그럼 동시에 하느냐? 그게 아니고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언제 해제가 된다? 4월 1일 날 해제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이 말이 똑같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요, 공동 소유에서 보면 뭐냐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권에 기하여 해제할 수 있는가? 즉, 해제를 하려면 반드시 전원이 같이 해야 되는가? 각자가 할 수 있는가? 각자가 할 수 있는데 했다고 해서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전원이 해제를 했을 때 근데 이때 전원은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왜냐?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행위라고 얘기해. 그래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나 혼자도 해제한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바로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해제했을 때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이다. 그러면 2월 3일 날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자, 오늘 소멸이죠. 그럼 소멸은 그럼 어떻게 소멸은? 해제권이 소멸한다 했죠. 소멸은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죠.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세 사람이 있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죠. 이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원의 해제권이 소멸을 해요. 왜? 해제는 전원이 하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의 해제권을 포기하거나 한 사람의 해제권을 소멸하면 이 두 사람만 아무리 해제를 해도 전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멸은 쉽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해제권이 포기나 소멸을 하면 해제권이 자동 소멸해. 그 다음에 또 봐요. 건물이요, 이렇게 1층짜리 건물이 있어. 1층짜리 건물과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는데요, 갑이 지금 해제할 권리가 있어. 근데 갑이 여기다 증축을 해가지고 건물을 변형시켰어. 변형시키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물을 변형시키거나 고의나 과실로 물건을 훼손, 2층을 불태워버렸어. 훼손시켰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해제권이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 소급해서 무효는 아까 잠깐 했었는데 갑하고 을하고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 을한테 등기를 하고 을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이렇게.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요, 4월 1일 계약을 해제를 하죠. 해제. 그러면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뭐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돼. 처음부터 무효가 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3월 1일 등기는 4월 1일 해제를 하고 보니까 2월 1일부터 무효잖아요. 그러면 이 3월 1일의 등기는 결론적으로 보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니까 소유권이요.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를 해. 문제는 원래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지금 계약을 해지할 때는요. 해지하다 보니까 갑자기 처음부터 무효가 되다 보니까 이 등기가 무효가 되는데 그럼 이 등기가 무효인데요.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등기를 이전받아야 소유자가 된다. 말이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해제를 하자마자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등기가 무효가 되면서 187조 뭐 없이 등기 없이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됐죠? 그러면 이 을합부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무효니까 이 등기는 뭘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취소로 인한 말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해제로 인한 말소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이때는 누가 말소한다? 갑이요. 말소한다. 이 말이죠. 갑이. 이걸 뭐란다? 갑이 하는 것을 소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 청구다. 이렇게 방해 제거. 이 소유권은 뭐죠? 물권이죠. 이것을 뭐란다? 소유권의 기한. 소유권의 기한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여러분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이때 해제는 법정 해제, 합의 해제를 불문한다. 보통 어디에서 심히 나오냐? 합의 해제의 경우 이렇게.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을 잘 알아야 되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죠? 계약이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면 첫 번째 소급배서 무효란 말이 중요하고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중요하고 해제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이렇게 타주점유다 이 말이 중요해.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급배서 무효가 되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다?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한다. 제3자 보호의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제3자는 어떻게 보호를 한다? 여기서 이렇게요. 여기 5월 1일이죠. 5월 1일 계약을 해제하잖아요. 해제하면 여기서 선이, 그 다음에 악이 이렇게요. 악이. 여기요. 해제 후 여기요. 말소등기요. 말소등기가 언제냐? 6월 1일이요. 여기는 선일 때 이렇게. 여기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제하기 전에는 선악불문하고 해제 후 말소등기는 선의만 보호가 돼. 그것을 제3자 보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어떻게 하냐? 여기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고 나서 5월 1일이요. 여기 을이요. 이걸 또 병한테 넘기죠. 넘기고 난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5월 1일 날 해제가 되죠. 해제. 5월 1일 해제하고 나서 6월 1일 날 등기를 말소하죠. 그러면 이 을이 병한테 언제 팔았냐 이 말이죠. 언제 팔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요. 4월 1일 날 팔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 5월 10일 날 팔았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 따라 달라지죠. 만약에 을이 병한테 4월 1일 날 처분했다. 선악불만하고 보호되고 그 다음에 여기 5월 1일에서 해제하고 6월 1일이 되기 전에 여기 5월 10일 날 처분했다. 누구일 때 보호된다? 선의일 때 보호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이 을 있죠. 을은요.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이 사람을 소유자라고 얘기해. 소유자. 이 사람 뭐다? 물권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병은요. 어떻게 제3자는 등기가 되어 있든지 가등기가 되어 있든지 그 다음에 대항요건이 있든지 이렇게. 그래서 등기, 가등기, 대항요건 이렇게 얘기를 해. 좀 이해되셨나요? 등기나 가등기나 대항요건 이것을 갖추고 있을 때 제3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요. 여기도 을도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여기도 등기가 되어 있든지 등기가 되어 있고 가등기가 되어 있든지 등기가 되어 있고 대항요건이 있든지 또는 여기를 등기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 소유권을 취득했다, 매수했다 이런 말을 써.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을하고 병하고 제3자는 완전한 권리를 갖추고 있어야 돼. 따라서 여기 이 사람이 을이 물권이 아니고 뭐다? 채권이다. 채권이다. 그러면 이것은 제3자가 될 수가 없어. 알겠죠? 제3자. 왜? 채권이니까. 그래서 뭐가 나온다? 채권을 압류했다. 채권을 가압류했다. 채권을 양수했다. 채권이란 말이 나와. 그럼 무조건 제3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가 미등기다. 을이 미등기인데 어쩌고 나오죠? 그럼 이 사람은 제3자가 될 수가 없어. 미등기다. 앞에가 미등기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여기서요. 이 병이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대항요건. 그럼 이건 제3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채권이란 말이 있으면 안 되고, 미등기란 말이 있으면 안 되고, 대항요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절대로 제3자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제3자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뭐 제3자 중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왔어. 을이 등기를 했는데, 딱 등기했는데, 이 병이 저당권 등기했다. 을이 등기했는데, 병이 전세권 등기했다. 을이 등기했는데, 병이 전입신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 알겠죠? 그 다음에 정답은 뭐다? 채권이 나왔다. 채권.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등기, 등기 대항요건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을이요, 등기죠? 등기고, 기억, 니은, 디귿이었는데, 이게 등기고, 첫 번째 기억은 등기한 거, 병은. 이게 등기인데, 그 다음에 니은은요, 병이 가등기한 경우. 이게 등기인데, 디귿은요, 대항요건을 갖춘 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세 개 다 맞는 것으로, 제3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3자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는 등기, 등기 대항요건 이렇게 따진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3자 보였으니까 여기서 뭘 한다? 원상회복을 해야 돼.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원상회복 의무요. 이런 원상회복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내가 받았던 거 다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요. 여기서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원상회복을 해.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선이 악의를 따지지 않고 원상회복을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 돌려줘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계약을 해제한 후에요.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해. 전부를 반환이요. 전부를 반환하고 해제 후 계약을 해제했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요? 취소를 하게 되면 선의인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해. 현존 이익만.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이제 원상 회복을 할 때는 먼저 원물을 반환해. 원물을 반환하고 받은 거 그대로 원물을 반환할 수 없으면 대가를 반환해. 대가. 알죠?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원물이잖아. 원물. 이 원물 중에서 이것이 금전일 때는 금전일 때는 언제부터? 그 다음날 아니에요.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한다. 그러면 이때의 이자는 지연 이자이다 아니다? 지연 이자가 아니고 뭐다? 부당 이득의 성질이다. 부당 이득. 따라서 우리가 원상 회복을 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이지 그 다음날 아니에요. 이때 이자는 부당 이득이에요. 부당 이득. 알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과실상계란 말 하죠. 과실. 우리 교통사고 나면 6대4 하잖아요. 그걸 과실을 서로가 상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과실상계는 여기서 이제 뭐냐면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이냐? 채무불이행하고 불법 행위에서 손해배상을 정할 때 과실상계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채무불이행일 때 지연이자를 낸다 그런 말을 해. 그런데 우리 이 이자를 판례가 지연이자가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지연이자가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할 때는 과실상계란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 과실상계를 사용할 수 없다.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알겠죠? 다른 국가고시에 다 나왔고 아직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과실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뭘 한다? 손해배상을 해. 손해배상.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이요. 그럼 손해배상 할 때는 계약의 해제는 원시적 하자예요? 후발적 하자예요? 후발적이죠? 후발적 불능이니까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익을 배상하죠. 이행이익. 그런데 판례는 뭐랬죠? 판례는 무슨 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실내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실내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무슨 이익? 이행이익을 못한다? 넘지 못한다. 이렇게 넘지 못한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해제예요. 해제는 너무 딱 봐도 내용 자체가 되게 많은 것처럼 설명하고 왔는데 암기할 것은 몇 가지 안 된다. 자, 지금부터 봐. 여기 손해배상. 여러분,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 다시 무슨 이익? 이행이익. 그런데 무슨 이익을 청구할 수 있어? 실내이익.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 계약의 해제는 실내이익 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 틀렸죠? 실내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행을 넘지 못한다. 됐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원상회복은 다른 거 중요하잖아. 원상회복에서는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고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 받은 날부터. 그 다음에 과실상계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다시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없다? 과실상계할 수 없다. 원시효 후발적? 후발적. 무슨 일? 이행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신뢰행.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 제3자는 해제하기 전에는 선악불문해. 해제 후 말소등기는 선이만. 알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채권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 채권은 압류, 채권을 가압류, 채권은 양수 안 돼. 미등기 안 돼. 미등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돼? 대항 요건이 없다 안 돼. 알겠죠? 완전한 권리를 해야 된다. 특히 가등기도 괜찮다. 가등기도 알겠죠? 그래서 제3자가 오히려 단일 문제로 좀 잘 나온다. 그래서 해제되기 전에는 뭐? 선, 악, 불문. 해제 후 말소등기 누구만? 선이. 그럼 이것은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하나의 지문으로.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죠. 원상 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해지하게 되면 매수인은 무슨 료입니다? 타주. 자, 해제 의사 표시. 우리가 해제를 할 때는 해제를 쉽게 못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원이 전원한테. 한 사람의 해적권이 소멸되거나 한 사람이 해적권을 포기하면 모두의 해적권이 소멸하는 것이다. 알겠죠? 모두의 해적권이 소멸해. 자, 그 다음에 해적권 발생. 해적권 발생에서는 중요한 것은 뭐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해적권 발생에서는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상대방이요, 해제할 거예요, 말 거예요, 최고했어.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 해적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해적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무효라는 말이에요? 유효라는 말이에요? 유효라는 말이죠. 유효. 상당기간이죠. 상당기간은 과다최고는 최고 2단이다? 아니고. 그 다음에 봐봐. 짧게 해도 최고고 정하지 않고 해도 최고고 짧거나 정하지 않으면 해적권은 언제 발생한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제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는요 해제에 관한 것이고 여기 관한 내용들은 실제로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알겠죠? 내용은 많고. 그래서 자 이제 지금부터 여기를 잠깐 지우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해제를 보면 먼저 이제 우리가 채무 불이행을 이렇게 하잖아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 기간 중에서 뭐라고? 최고하고 그 다음에 해지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 이렇게. 자, 지금 다 설명을 해요, 여기까지. 자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네 가지 되는데, 실제로 시험은요, 거의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나오고요. 여기 정지조건부 해제의사 표시는 해제에서 시험이 나온다기보다는 조건에서 시험에 나와. 조건에서.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행지체예요. 이행지체. 채권자 지체나 불완전 이행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왜 지금 채권자 지체를 써놨냐? 우리 시험에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 채권자 지체가 몇 군데 있어? 우리 시험에? 세 번이 있다. 알겠죠? 첫 번째 보다 여기요. 해제권 있죠? 해제권. 해제권에서 채권자 지체란 말이 나오죠. 또 두 번째 어디 나와요?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 어디? 이행 불능에서 나와. 이행 불능. 이행 불능에서 채권자 지체. 알겠죠? 우리가 이제 이행 불능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뭐죠? 위험 부담. 위험 부담에서요. 우리가 뭐가 나온다? 수령 지체 이런 말 하죠. 수령 지체. 그래서 우리가 위험 부담에서 뭐가 나오죠? 수령 지체 중 기억나요? 그래서 수령 지체 중 이렇게요. 쌍방의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경우요. 그래서 해제권에서는 사실 거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학설이니까. 이런 말 했죠. 학설의 경우는 따질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가요. 여러분 또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나와? 위험부담이 나와. 수령지체는 또 하나.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에서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란 말은 이 세 군데에서 나오는데 원래 하나는 거의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어디다? 위험부담하고 동시항변권. 물론 여기 해제권도 있어. 수령지체. 근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령지체 말이 나온 것은 세 군데다. 여기요. 위험부담은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그럼 동시행은 뭐죠? 동시행은 수령지체 중 이행의 제공이 계속. 그럼 뭐가 된다? 항변권은 소멸하고 한 번 제공하면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것을
동시행 함백권에서 수령지체 중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위험부담에서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의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됐을 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해제권에서 채권자 지체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뭐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이행지체하고 이행거절을 철회했을 때 이렇게. 그때는 최고하고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 무효가 돼.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온다? 이렇게 나와. 이거 그대로 읽으면 돼. 이행지체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뭐죠?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최고 안에 뭐다? 즉시 이행불능, 이행거절이죠.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은 뭐 없이 최고 없이 해제한다 말을 해야 무효가 돼.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 무효가 돼. 최고 없이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 무효가 돼. 알았죠? 그런데 뭐는 하지 않아? 최고는 안 해.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와. 다음 중에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최고 없이 정답은 언제나 이행지체예요. 정답은 언제나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을 처리한 경우 이렇게. 채권자 지체와 불완전 이행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행지체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실권약관은 뭐냐면 채무불이행이 있는데 최고 안 하고 해제한다는 말도 안 해도 그냥 무효가 돼버려. 그걸 실권약관이라고 그래.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계약을 하면서 당신 만약에 중도금 안 주면 나 중도금이 만약에 3월 1일이야. 3월 1일 날 중도금 안 주면 나는 절대로 최고하지 않는다. 돈 갚으러 말하지 않는다. 해제한다 말도 안 한다. 그냥 중도금 날짜 중도를 안 주면 계약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근데 정말로 중도금 날짜 중도금을 안 주죠? 계약은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실권약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잔금 날짜에 그럼 어때요? 일단은 채무 불이행이 돼야 되죠. 잔금은 등기하고 동시 이행이니까. 그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잔금 날짜는 항상 상대방을 뭐에 빠뜨린다 말이 나와야 돼? 이행지체. 그래서.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실권약관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약간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 지문이 너무 길어. 지문이. 뭐라고 한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해제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있는데 정말로 뭐죠?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 일자에 지불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도 계약이 해제가 된다. 이렇게 쭉 써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다른 국가고시는 이것이 몇 번 나왔는데요. 그것도 다 지문이 길어도 되는 시험 문제. 뭐 법무사라든가 법원행정고시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법시험이라든가 변호사시험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게 나왔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짧게 시험에 나온 데는 거의 나온 적은 없어.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여기는. 그럼 여기 이제요. 정지조건부. 이것은 우리 시험에도 나왔죠. 정지조건부로 뭐냐면 이런 거죠. 갑이 을한테 채고를 하죠. 여기요. 채무불이행이 있어. 채무불이행에 채고를 해. 채고하는데 뭐라고 하냐. 채고하면서 너 왜 중도금 안 줘? 너 중도금 날짜 10일 연기해 줄 테니 그때까지 갚어. 채고했죠. 만약에 너 그때 안 갚으면 나 채고 안 한다. 그냥 나하고 그냥 해지던 걸로 본다. 이걸 뭐죠? 정지조건부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갚으라고 말하면서 너 그때까지 돈 안 갚으면 나 해지한다 말 없이 그냥 나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있고 그런데 채고는 한다. 그런데 해지한다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도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어디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냐? 이행지체 이렇게. 알겠죠? 이행지체. 이행지체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돼.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다음 중에서 채고하냐 채고하지 않냐 이게 문제죠? 채고하고 해지하는 것은 이행지체다. 이걸 딱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알겠죠? 그런데 이행불능 뭐죠? 건물이 철거되고 없다 이 말이죠. 이행거절. 나는 너하고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 계약을 계속 이끌어 나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미리서 이행을 거절해. 이런 경우 이 두 가지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약정해제가 있고 정기행위가 있고 사정변경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행거절. 자, 그럼 잘 봐. 여기요. 보면 여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2월 1일이요. 2월 1일 계약을 했는데 여기 3월 1일요. 3월 1일 이렇게. 그러면 여기 2월 20날이요. 건물이 멸실되고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행불능이죠. 그럼 봐봐. 갑하고 을하고 계약했는데 3월 1일 날 등기하기로 했는데 2월 20일 날 이미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그러면 을은 그러면
언제까지 등기하라고 최고를 한다는 것은 최고를 한다는 것은 너 언제까지 등기해? 이 말은 그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죠. 지금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최고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 봐봐. 3월 1일을 이행기라고 그래. 이행기. 원래는 이행기 때 돈을 갚지 않으면 최고하고 해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요. 이행기가 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굳이 3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해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행기 전이라도 이렇게 전이라도 이행기 전이라도 원래 이러면요. 우리가 동시이행이 되겠다. 동시이행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그것은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해제를 하려면 어떡한데 해제를 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뭘 빠뜨려? 이행지체. 그런데요. 여기는 이미 이행불능이란 말이 이미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이미 채무불이행이니까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반드시 봐봐. 무슨 말을 해야 돼?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 돼. 이걸 뭐라 한다? 해제의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해. 해제한다는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해제의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해. 자, 다시.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래서 여기 시험에 이게 잘 나와. 채무를 제공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이거 해제한다는 말은 반드시 해야 돼. 해제한다는 말은. 해제의 의사는 표시가 된다. 그래서 이행 불능과 이행 거절에서 4대 요건이라고 얘기를 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정기행이요. 정기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기행위는 뭐죠? 결혼식 날 이 말이죠. 결혼식 날. 그래서 여기요. 계약의 성질,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 표시 이 말이 꼭 나와. 그럼 그걸 정기행위라고 그래. 그렇지 않고 뭐라고 나온다? 결혼식 뭐 어쩌고저쩌고 결혼식에 관한 것이 나와. 그걸 정기행. 정기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결혼식의 부케는 결혼식 날 필요한 거지 나중에 이혼할 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근데 정기행위를 뭐라고 표현한다? 계약의 성질에 의해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렇게. 알겠죠? 이런 말을 써. 그걸 정기행위 최고 없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다? 사정변경. 사정변경의 원칙. 그러면 사정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정이 변경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사정변경되면 뭘 할 수 있죠? 지료 증액, 지료 감액, 차임 증액, 차임 감액 이런 것을 청구할 수 있죠. 그것을 사정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래서 사정변경 뭐가 있다? 사정변경은 해지가 있고 해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지와 해제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그러면 해지는요 확정채무. 그럼 확정이란 말은 뭐냐? 특정 채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속적 보증.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래서 뭐죠? 불확정 채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알겠죠? 우리가 대표 법인 있죠, 법인의 이사의 경우는 우리가 이사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인이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죠. 그러면 이사는 무조건 보증을 써야 돼. 연대 보증을. 알겠죠? 그런데 확정된 1억을 딱 빌리죠. 1억을 빌리는데 이사가 보증을 썼어. 그러고 나서 이사직을 그만두는 것을 사정이 변경됐다고 얘기해. 그럴 때는 그만두고 나서는 해지를 못해요.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못 지죠.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여기 계속적, 불확정이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한다? 이것은 해지할 수 있어. 그래서 확정은 우리가 저당권으로 보면 저당권이고 불확정은 근저당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해제. 여기 해지죠.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죠. 이번에 해제는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죠. 해제는 사정 변경을 요로 해제는 원칙은 해제 못해. 알겠죠? 판례가요 50년도에 계약을 하고 80년도에 등기를 하는데요 30년 만에 땅값이 1830 몇 배인가 그게 뛰었어. 1830배. 그래도 해제를 못한다고 그랬어. 알겠죠? 해제를 못해.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음 4가지의 요건을 갖추면 해제할 수가 있어. 뭐냐? 첫 번째,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해. 체결 당시요. 체결 당시 예견을 못해야 돼.
이러한 일이 있을까? 뭐다? 지금 우리가요, 지금 뭐죠? IMF라든가 지금 코로나 이런 것들이요, 계약 당시에는 예견을 했다 못했다? 못했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당사자한테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일방 아니요, 일방. 당사자 두 사람 얘기해. 당사자의 책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책임 없는 사유로. 그래서 이거보다 코로나 또는 뭐 IMF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때의 사정은 어떤 사정이죠? 사정 비용할 때 사정은 그것은 객관적 사정을 의미해. 객관적 사정. 주관적, 주관적이라든가 개인적 사정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 객관적 사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사정이 변경이 됐죠? 사정이? 그러면 이 사정 변경이 돼 있는데 사정이 변경이 돼서도 한 번 계약을 했으니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한 번 계약해서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신의 현저히 반한다. 현저히 반한다. 신의 측에 현저히 반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사정 변경인데요. 희한하게 지금 이것은요 우리 시험에 지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알겠죠? 이거 여기 지금 여기 사정 변경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알겠죠? 그런데 사정 변경은 계약을 체결할 때 예견을 못 해야 되고 두 사람 다 잘못이 없어야 돼. 그건 객관적 사정이다. 알겠죠?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기행위는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 말이 있거나 결혼식이란 말이 나오면 정기행위이다. 그 다음에 여기요. 이행불능과 이행거절 있죠? 이행불능과 이행거절 쓰면 첫 번째 채고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 제공 없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행기 전이라도 채고 없이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 제공하지 않고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된다. 알겠죠? 특히 자신의 채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돼. 여기 지금 이게 지금 법정 해제예요. 이 법정 해제에 관한 것이 나올 때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은 채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요, 여러분 48번부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